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해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은 느린 듯 어떨 때는 빠른 듯 정책과 제도 그리고 방침과 같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방법과 다양한 길로 결국에는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조등 오프 기능을 없앤다고 합니다. 요즘 차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밤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바로 스텔스 차량 때문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텔스 차량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조등이나 미등 그리고 후미등까지 전부 켜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스텔스의 뜻은 몰래한다 이런 뜻인데요. 전투 전략이나 로켓 발사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등을 전부 켜지 않고 주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뜻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스텔스 차량 때문에 정말 찰나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전조등과 후미등을 챙겨서 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깜빡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스텔스 차량 전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직접 없앤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은 앞으로 출시되는 차들은 전조등 오프 버튼 기능을 제거 후 출고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차를 보면 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 왼쪽 레버에 보통 2등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요. 왼쪽 레버에 원래 있던 오토 전조등, 미등 오프 이 버튼을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출시되는 차량부터 전조등 오프 기능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텔스 차량이 위험하다고 해도 이 기능을 없애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도 살짝 의문이 드는데요. 서울 어느 골목이나 주택가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자동차의 등이 주택의 집 쪽을 향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행자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 차원에서 잠시 전조등을 끄기도 하고요. 또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때나 불빛이 내가 운전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 잠깐 조정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조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직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오프 기능을 제거한다는 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스텔스 차량이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도로교통법을 먼저 살펴보면 야간에 전조등, 미점등 행위로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2만 원의 범칙금이 다였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도 높고 사고 위험도 높은 운전 중 행위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범칙금이 적고 처벌 수위가 낮으니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정책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안전 운전을 위해 꼭 전조등, 상향등 운전 수칙에 맞춰 잘 켜고 끄고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바뀌는 내용입니다. 먼저 2009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있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바뀐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모두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 전용 주차장은 우리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방문해서 흔하게 볼 수 있었죠. 분홍색으로 된 주차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원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여러 오해와 갈등이 생기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 애초에 아무나 차를 주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서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용에 불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빠르면 4월부터 공용주차장부터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잘 자리 잡히면 저번 여성 전용 주차장처럼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통 약자들을 위해 바꾼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번에 미흡했던 점이나 갈등을 야기했던 점들을 잘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잘 확립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저도 이전에 뉴스로 살짝 접했었지만 이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보통은 유통기한을 보고 그 날짜까지 섭취를 하고 거의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소소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김미 소식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